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챕터 10의 이제 텐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텐서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뭐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배우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이제 다루는데, 물리량을 다루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숫자 하나로 그 양이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냥 A라고 쓸게요. 예를 들면 뭐 질량, 물리에서 다룰 때 어떤 점입자가 있다. 그 점입자의 질량, 아니면 어떤 점입자의 전하, 뭐 이렇게 숫자 하나로 표시되는 그런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어떤 이런 숫자 3개 뭐 이런 것들로 표시되는 뭐 이런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어떤 입자의 위치, 어떤 입자가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원점을 잡고서 그 내 원점을 중심으로 적당하게 이제 x, y, z 좌표를 축을 잡아주면 그 축에 대한 좌표를 이제 숫자 3개로 표시할 수 있었죠. x1, x2, x3.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대수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들을 숫자들의 집합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스칼라라고 부르죠. 숫자 하나로 표시되는 거 스칼라.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3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벡터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어떤 숫자가 이렇게 행렬로 표시되는 이런, 여기 이제 숫자 9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 9개를 다 알아야 그 물리량을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존재해요. 이제 이런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물리에서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서 이거 안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다루는 건데, 이제 그 개념 중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스프링에 물체가 매달려서 이제 1차원으로 운동하는 그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얘는 이제 1차원으로만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이만큼 밀면 어떻게 됩니까? 밀면은 저 물체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컨셉인데, 이렇게 이제 간단한 뭐 입자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쉽게 이제 캐릭터라이즈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체 이게 어떤 점입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점입자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가상의 아주 간단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얘네들 제가 작은 동그라미로 그렸는데, 얘네들 뭐 원자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가상의 이제 스프링으로 이제 매달려 있는, 이런 교과서에서 많이 보신 거죠. 뭐 고체 내부다. 뭐 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일부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체를 양쪽에서 이렇게 찌부러뜨리는 힘을 이렇게 한번 가해 봅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왼쪽 오른쪽에서 얘를 이제 쫙 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에 그러면 이러면 이제 각각의 원자들이 힘을 받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를 이제 전체 시스템을 반으로 딱 나누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떤 힘을 받고 있죠? 전체 이제 내가 좌우에서 얘네들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 스프링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전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떠밀리게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면의 수직한, 내가 가상으로 자른 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뒤로 밀리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상의 선을 여기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별다른 힘을 받고 있지 않네요. 이 면 선상에 있는 원자들은 아니지. 면 선상에 있는 애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면을 생각하면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고, 내가 이런 면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면의 평행한 방면으로 힘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똑같은 시스템을 아까는 이제 옆 좌우에서 균일하게 이제 밀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을 스프링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은 아래로 밀고 오른쪽은 이제 위로 밀어봐요. 여러분 이제 고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처럼 여기 가상의 이 면을 딱 치면 이 면에 있는 이 원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스프링의 길이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복원력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이제 이때 받는 힘은 이 면과 생각을 했을 때 면의 평행한 성분도 있고, 그렇죠? 면의 평행한 성분도 있잖아요. 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여러 개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 각각의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이 받는 힘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꼴을 띠겠죠. 그래서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금방 내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양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P 예를 들어서 X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건 뭐냐면은 이 X라는 인덱스가 두 개 있네요. 여기에서 그 뒤에 있는 인덱스는 내가 어느 면을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 면을 이렇게 가상의 면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X 방향의 수직한 면을 생각합시다. 그때 그 면에 있는 그런 원자들이 X 방향으로 받는 힘, 그런 거 생각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확장하면 내가 여기 X, Y,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면을 X 방향의 수직한 면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 X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요 방향으로 힘이 얼마나 가해지고 있는가? 그게 PXX인데, PXY는 뭐냐면 내가 면을 이 방향으로 했어요. 그때 이 방향으로 물체가 받는 힘의 Y 방향의 힘 성분을 PYX라고 하고, 그럼 이제 PZX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면을 그릴 때 내가 X 방향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Y 방향, Z 방향 다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다 모아주면 이제 이런 우리가 9개의 숫자가 딱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이런 예를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행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텐서 이렇게
불러요. 이런. 자, 아직 제가 이제 스칼라, 벡터, 텐서 뭐 이런 게 수학적인 이제 데피니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제 이런 예들이 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물리량 중에 어떤 물리량은 벡터는 그냥 숫자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물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물리량은 숫자가 9개나 필요하고 각각의 9개가 이제 방향의 정보를 다 갖고 있구나. 그걸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건물을 세울 때 건물에 어떤 이제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웠다고 칩시다. 건물에 기둥을 세우면 만약에 이 건물은 이제 하중이 있으니까 이 하중을 버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상의 단면을 생각하면 과연 이제 이 모든 지점에 얼마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 그런 뭐 공법이나 아니면 기자재가 아니면 이제 자재가 건축 자재가 이 좋은 퀄리티가 아니어서 이런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는 건물의 각 부위, 뭐 기둥이나 이런 데 가해지는 모든 힘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힘이 뭐냐면 이런 스트레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이 건축 자재들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철근을 얼마를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스트레스의 계산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물리량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물리량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이 스칼라 벡터에서 확장을 해서 이제 텐서라고 부를 텐데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그럼 벡터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걸 확장해서 텐서라고 한다고 했는데 벡터란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벡터란 게 무엇입니까? 벡터. 책에 있는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벡터가 무엇이냐? 아주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주어지면 그게 벡터인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 무엇이 과연 벡터인가? 뭐 흔히 이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죠. 그럼 거꾸로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다 벡터냐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크기와 벡터가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임의의 축을 딱 그려놓고 X좌표, Y좌표, Z좌표에서 숫자 3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항상 벡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회전을 나타내는 것은 이 회전 운동을 벡터로 과연 표시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방향은 회전 운동을 벡터로 한번 구현해 봅시다. 벡터로 이제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내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하자. 오른손 법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내가 손가락 4개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을 이제 말아 쥐었을 때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그것을 택하는 걸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럼 방향은 이제 결정이 됐네요. 크기는 각속도로 하자. 1초에 몇 도 돌아가는가. 그러면 이제 크기도 정해졌고 방향도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회전 벡터, 그냥 회전 벡터라고 부를까요? 이 회전 벡터가 진짜 벡터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벡터예요, 벡터가 아닙니까? 자,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책에 나왔듯이 3장에서 이미 이제 다 배웠는데 얘는 이제 벡터가 아니에요. 왜 벡터가 아니면
요런 회전 벡터하고 요런 회전 벡터를 한번 더해 봅시다. 근데 그거하고 이런 회전 벡터와 이런 회전 벡터를 이제 두 개를 더해봐요. 그럼 이제 이 둘이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뭐 손에 잡히는 뭐 교과서도 좋고 교과서를 이제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얘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킵니다. 90도 회전을 시켜요. 그래 놓고 얘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그 책을 90도 회전시켜요. 그거하고 이 방향으로 먼저 회전시키고 저 방향으로 먼저 회전시킨 그 두 개의 결과는 서로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벡터에는 덧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누굴 먼저 더하는지 더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회전 운동을 벡터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그 벡터는 이런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얘는 벡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한번 지금 없는 그림 실력이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그 1번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변환을 하면은 윗뚜껑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앞뚜껑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면 1번 변환을 하면은 윗뚜껑은 그대로 있고 옆뚜껑은 이제 여기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두 번째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변환을 하면은 괜히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빨간 표지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이제 여기 있네요. 그쵸? 이게 이제 좌변이야. 여기가 지금 요거를테요. 이제 오른쪽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은 또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빨간 윗뚜껑, 파란 앞뚜껑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요 변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빨간 면이 이제 여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파란 면은 저 속으로 들어갔네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로테이션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돼서 빨간 면이 여기 같고 파란 면은 이 아래 있죠? 그럼 이제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컨피규레이션이 됐죠. 따라서 이 회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 앞서서 어떤 물리량들은 여러 개 이 숫자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숫자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벡터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예에서는 그 숫자들이 어떤 특정한 뭐 법칙을 만족해야만 이제 벡터로 부른다. 이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 혹은 더 일반적으로 그 텐서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이런 숫자들의 이제 뭐 컴퓨터 언어로 치면 이제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어레이가 있는데 이 어레이가 그냥 숫자들의 이제 조합이
있으면 그냥 얘가 벡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적정한 룰을 만족할 때,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산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룰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룰을 만족할 때, 그럴 때 얘네들을 우리가 벡터, 우리가 알고 있던 벡터, 그 다음에 더 일반화해서는 이제 텐서라고 이제 불러요. 그럼 이 룰이란 게 뭐냐? 이 룰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를 해봅시다.